안녕하세요. KTV 시민광장의 김광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은영입니다. 네, 6월의 하늘을 보면 우리가 겪었던 전쟁의 아픔이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 이 코소보 사태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그 아픔이 덧나는 것, 생채기가 나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쟁은 그 자체로도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전쟁이 남긴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월남 참전 고엽제 후유의증 전후회의 김복수 조직국장님 그리고 시민 리포터 문성숙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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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단법인 고엽제 후유증 전후회 조직국장을 맡고 있는 김복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1983년도 해병대 고엽제 중앙회로 출범을 해서 1997년 12월 10일 국가보훈처로부터 타단법인 허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의 총 회원은 3월 말 대비해서 현재 3만 8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부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지부와 시, 군 단위를 엮어서 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33개의 지회가 있습니다. 33개의 지회가 있으며 앞으로 시, 군 단위의 지회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회원들도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문성숙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고엽제에 관한 가슴 아픈 사연 전후의 현장에 가서 들어보고 왔습니다. 네. 이 고엽제의 후유증이다 그러면 이 고엽제로 인해서 생긴 병인 것 같다. 이 생긴 병이다. 확정은 짓지 않고 그렇게 의심하는 그런 증상이다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상당수가 이 월남전에 참전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 경우에는 의무병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국가에서 이 명예회복이라든지 이렇게 고엽제 후유증이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 또 경제적인 도움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게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지금 고엽제 후유증 전후회의 전체 회원 중에서 국가유공자로 시 혜택을 받는 회원은 약 한 2,500명 정도가 되고 의심은 가나 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아쉬움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회원들이 18,5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월남에 참전했던 그 7개국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는 의사가 아니어서 의학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즉 의심은 가나 뭐 확정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법 논리에도 맞지도 않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검진 대상 중이거나 비해당을 받은 이런 뭐 회원을 제해놓고 나서는 저는 국가 유공자로서 명예회복을 해줘서 다 같이 국가를 위해서 땀 흘리고 피 흘렸던데 그 보람을 느끼는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하루빨리 선양돼야 된다. 정부는 시간을 늦출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고엽제 후유증이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그 고통을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정말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엽제 후유증인 그 엄은섭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10년 전부터 고엽제 후유의증을 앓고 있는 엄은섭 씨. 몸도 마음도 점점 쇠약해지는 그에게 이곳은 그를 반겨주는 이들이 있어 위안이 된다. 월남 참전 고엽제 후유의증 전후회. 이곳엔 엄은섭 씨와 같은 고엽제 후유의증을 앓고 있는 참전 용사들이 모여있다. 월남전에 참전할 당시만 해도 귀신 잡는 해병대에서 활약했을 정도로 그는 신체 건강한 젊은이였다. 그러나 30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오랜만에 전우의 사무실을 찾은 동료.
전우의 사무실은 엄은섭 씨처럼 몸과 마음이 지친 전우들의 보금자리다. 불편한 몸이지만 답답한 가슴을 달래볼까 그들은 이곳을 찾는다. 말라붙어 더 이상은 생명력이 없는 나무처럼 감각이 없어진 다리를 내보이는 동료의 모습에 그는 또다시 가슴이 저려온다. 이게 사는다고 처음에 내버린다 그냥 너보다 내일 말이죠. 저기 9시 전에 나오셔갖고 뭐 같이 좀 바꿔 뛰지요. 좀 수가이면 몸이 이래가지고 여기 오는데도 꼭뭐 계절 바뀔 때가 무지 심해요. 가렵고 아주 뭐 그때는 뭐 피가 나 긁어도 땅바닥에 피가 떨어져요. 그 애들이 진짜 우리 집사람 보면은 진짜 눈물 내 자신이 봐도 눈물이 나오고 또 내가 등어리 같은데 약을 못 발라갖고 처음에는 애들한테 내 발을 달라고 하면은 애들이 한테 못 시켜요. 자꾸 눈물이 흘려서 애 새끼가. 내 자신도 또 애들 앞에서 보기 싫고 이 몸을 목욕탕 못 가본 지가 10년이 됩니다 지금. 이게 88년부터 막 그때 나타난 게 별거 아니다. 약을 써봐도 안 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온몸이 그런데 목욕탕 못 가본 지 10년이 넘어요. 지금 내가 목소리가 감기가 약간 걸려서 몸이 있는데 이럴 때 사우나탕에 가서 푹 뒤져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개운하고. 못 들어갑니다. 목욕탕 들어가면은 누가 좋아해요 또 피병 환자인데 내 자신도 보여주기 창피스럽고 이런 입장이라고요. 오늘 좀 어땠어요? 네, 그렇지. 병원은?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인 모를 피부병을 앓고 있는 그는 가려움 때문에 작은 일에도 신경이 날카롭다. 주사 맞았어요? 안 맞아. 나날이가 안 놔주잖아. 간 나빠진다고. 그래도 잠을 자야 살 거 아니야. 뭐 약도 뭐 마음대로 못 먹게 하는데 뭐. 아니 좀 덜 가려워? 그냥 오늘은 좀 딱지가 덜 떨어진 것 같으네. 날씨 더워 그런지 몰라도 내가 그렇지. 약을 뭐 계속 발라야 되는데 귀찮아서 발 수 있겠네. 씻어야지. 딱지 떨어지니까 저 안에 가서 벗어요. 부인의 몇 마디에 쫓기듯 욕실로 밀려온 엄은섭 씨. 찌는 듯한 더위에도 그는 시원스레 팔뚝 한 번 드러내지 못한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이불 위에 수북히 쌓여있는 허연 딱지들. 그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물이라도 벗듯 그렇게 매일 밤 허연 딱지들을 벗어낸다. 아래부터 점점 올라오는 붉은 반점. 이 가려움보다 차라리 다리 한쪽을 잃었으면. 아이들만 아니라면 차라리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 밤새 긁어도 가시지 않는 가려움. 손톱마다 새빨간 피로 물들어도 그는 긁고 또 긁는다. 문둥이 같은 피부. 그러나 아기 피부처럼 너무나 약해서 뜨거운 물도 차가운 물도 그의 피부는 견디지 못한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비누칠도 못하는 몸뚱이에 혹 누가 찡그리기라도 할까. 그는 물로 씻고 또 씻는다. 애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어떨 때는 또 우리 막내 같은 애는 수학이 좀 공부 모자리다. 그러면 학원에 가고 싶어 하는데도 제대로 보내지 못한 마음. 또 아파갖고 내가 분명히 집사람이 아픈데도 내가 몸이 이러니까 아픈 척을 안 해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거저거 생각할 때는 내가 뭐라고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죠. 내가 제대로 이 가정을 꾸려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특히 집사람한테는 내가 고개 숙이고 싶고 지금까지 평생 살은 거 나하고 같이 이렇게 여태까지 살고 있다는 게 참 고맙다고 말하고 싶을 게 없어요.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도 가려워? 아니 병원 간다고 안 가려면 뭐 병원에 매일 가겠다. 약도 전 가려면 먹으라 그러고 못 먹게 안 되는데. 그럼 그렇게 심하게 가려울 땐 대책이 없단 말이야? 소주 한 잔 확 먹고 다른 될 때는 지금. 지겨워. 반대 먹잖아. 안삽에 가려면 죽김 사는 거지. 그게 약 먹고 술 먹고 그 속에 뭐가 되느냐고. 그러니까 약을 대체시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으면 그렇고 만약에 비 오고 밖에다 비 오고 가려봐 미치지. 실은 약관이 시간이 내가 더 많지.
아, 자기 몸 자기가 발라야지. 맨날 이 짓해.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거 어떡하나. 나도 바른 것도 진짜 너무 징그럽다. 하루에 2번씩 발라야 되는데 그게 쉽나? 2번씩 바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등 가려면 손에 평생 이 약봉투를 끌어안고 살아야 할 업보. 30년을 마주하고 산 부인이지만 이렇게 벗은 몸을 내보이기가 그는 부끄럽다. 누가 이 고통을 대신할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이 고통을. 생계를 꾸려가기에도 지쳐버린 아내는 힘에 부쳐 억울한 생각마저 든다. 월남전을 머릿속에서 지우고만 싶다. 고무줄 저희 주니까 가렵지. 아빠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피부병 때문에 막 울을 때가 많아요. 차라리 내가 어떨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리 한 짝이 차라리 없다면 장애자로 보상을 받고 말지만 이 긁는 사람은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본인도 울고 그러겠지만 저는 더 울어요. 긁다 못해서 그냥 참다 못해서 손톱으로 막 긁으면은 막 이부자리 뭐 침대 어떨 땐 목욕탕에서 여기 테레비까지 보는 데까지 막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애들 보는데 용기 있게 말하느라고 아유 긁는 것도 좀 한 자리에서 긁지 애들 마냥 돌아다니면서 긁는다고 윽박 줄이고 그냥 그러고 말지만 돌아서서는 울지요.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남편은 아이들 셋 앉혀놓으면은 아빠가 이렇게 해서 월남 갔다 와서 그 시대로서는 아빠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애들한테 가르쳐주면은 어렸을 때는 그 말을 고지 듣고 아빠를 존경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조금 크면서부터는 아빠를 약간 무시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럴 때 마음이 제일 아프죠. 남편이 정말 어디가 모자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생활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애기 아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어요. 노점 상대 해봤고 들고 다니면서 내가 만든 물건을 양쪽 손에 들고 다니면서 팔아다가 애들 운동화도 사주고 할 일을 다 하려고 애들도 굉장히 사랑해요. 이뻐하고. 근데 그거를 못할 때는 회의가 느껴지면 밤에 혼자 울고 그럴 때 제일 마음이 아프죠. 이거 뭐 이게 보여지지가 않나? 눈도 이렇게 갑자기 나쁘지 않고 돋보기 다 쓰고 있나 이거. 어문섭 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부인의 커튼 만드는 일을 옆에서 돕는 것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지만 다 뜯어야 되나 이렇게? 어문섭 씨 가족에겐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어느덧 머리가 굵어진 아이들은 국가를 위해 애쓴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무능력한 지금의 모습에 슬며시 얼굴을 돌리는 것 같다. 아니 엊그저께 뉴스가 이렇게 떠들썩하게 나오던데 뭐 근거 있는 말이야 뭐야? 뭐 보사 문제? 응. 글쎄다. 그게 뭐 보문의 다리에서 나온지 또 내년 미국의 고엽제 제조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소식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아내는 작은 희망을 가져본다. 그리고 실망했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이던가. 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아빠를 만나서 산 것이 후회스러울 때도 많았고 탈피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진짜 이 고통 속에서 해방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은 자식들 때문에 끝까지 여태까지 견뎌왔으니까 아빠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는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아이들 결혼할 때 그냥 티 없이 맑게 결혼식 시켰을 때 상대를 잘 만나서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아줬으면 그게 제일 소원이죠. 저희들이 제일 고생은 병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까 아이들 상대만큼은 진짜 건강한 사람 만나서 뭐 있든 없든 노력하면서 살면은 뭐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희망이 있다면 아이들 결혼식 시킬 때 진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돈 때문에 애들 결혼식 시킬 때 지장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거기서 더 욕심내고 바란다면 국가에서 요즘에 맨날 뭐 뉴스에도 고엽제 환자 뭐
보상 문제로 미국하고 이렇게 협상하고 그런 데는데 정부에서 진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해줄 사람은 정부인데 등한시하지 말고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인데 교통사고 당해서 장애자들도 다 보상을 해주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방치해둘 수가 있나. 좀 정부에서 많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 터전을 마련하든가 마음의 긍지를 갖고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든가 좀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몸에 붉은 꽃이 핀다. 젊은 날 저 먼 땅 월남에서 허연 고엽제 가루를 뒤집어 쓴 그날부터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한 그 꽃잎은 하루 지나 이틀이 지나도 질 줄 모르고 마침내 그의 몸뚱이를 온통 뒤덮어 가슴에까지 붉은 피가 배어난다. 죽을 때까지 헤어날 수 없는 고엽제의 굴레에서 이제 그는 그만 벗어나고 싶다. 네, 여문섭 씨 정말 얼마나 가렵고 아플까요? 근데 너무 가려워가지고요. 정말 술을 안 먹으면 잠 못 이룰 때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이 가렵고 피부병으로 많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성인병으로도 많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인병으로 나타나는 이런 의학적으로 봤을 적에 어떤 수치가 있는지는 일단 모르지만은 저희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은 길게는 5, 6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짧게는 5, 6년 전부터 시작해요. 길게는 한 20년, 30년부터 그런 증상이 났었기 때문에 사실상 30년 전이라고 그러게 되면은 저희들이 월남에 다녀와가지고 제대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증상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런 증상들이 월남전이 아니었고 고엽제가 아니었다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고엽제 후유증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후유의증하고 후유증하고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국가유공자로 대우를 받고 있는 분들은 후유증인 환자분들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후유의증인 환자하고 후유증인 환자하고 각각 대우가 어떻게 다른지요? 후유증, 참, 억양이 안 좋은데, 후유증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국가유공자로 이제 분류된 분들인데, 그분들은 1급에서 6급까지 이제 급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급 환자의 경우에는 완전 사지가 마비돼서 이제 거의 식물인간에 준한 분들을 지칭을 해서 1급 환자라고 칭을 하고, 그리고 6급 환자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연금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후유증에 한해서. 1급 환자들은 한 10분도 안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수당이 많이 붙어서 이제 한 180만 원 정도의 월 정부로부터 시혜를 받고 6급은 46만 5천 원 이런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 외에 자녀들이 학교를 갔을 적에 학자금 지원을 해주고 무주택했을 적에 이제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우선권을 주고 이런 다소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후유증은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학정을 못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로금 차원에서 경도, 중도, 고도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그 교통비 지원 정도의 경도는 월 20만 원씩, 중도는 월 30만 원씩, 고도는 월 40만 원 이렇게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형평에 맞지 않다. 후유증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참전했던 질교육 중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하나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 의자를 빨리 정책 위반자들이 빼고 전원이 후유증으로서 영입을 해서 그나마라도 삶을 영위하는데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빨리 정착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유증 피해자도 그렇지만 이 후유의증, 그러니까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이런 증상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신체적으로도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만 또 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텐데 좀 짚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아픔들이나 고통들이요. 대체로 보면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신경계통 환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제 내과 질환, 그리고 이제 피부 질환.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 33개의 이제 병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4개로 이제 분류하면 되겠고, 근데 생활은 그 다수가 보면은 보기에는 멀쩡해도 일단 힘을 쓸 수가 없고 노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성장을 했으면 자녀들의 도움, 자녀들이 성장하기 이전까지는 그 마누라들의 뭐 가까이는 뭐 쉽게는 뭐 파출부에서부터 다라 행상을 비롯해서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뭐 직장 생활을 해서 근근히 연명을 해 나가는 저희 동료들이 거의 80~90% 정도 된다. 상당히 어려운 생활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엽제 후유증 또는 고엽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그 생활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걸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전화를 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예, 어디가 아프십니까? 저는 다리하고 네. 그 피부가 그리 안 좋습니다. 예. 그러시면 이제 고통스러울 텐데 거동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거동하는데도 일상생활에도 많이 불편이 옵니다. 예. 그 다리가 마비가 되고 생활하는데 많이 그 어려움이 있고 또 피부가 또 이 주아붙이고 피부가 또 많이 그 안 좋고 예. 또 이 머리가 자주 아파가지고 예. 좀 고통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예. 뭐 안 혈압이 아프신 곳이 혈압도 없으신 높고. 그런 상황이에요. 뭐 머리 아프신 것부터 피부도 안 좋으시고 다리도 마비되시고. 근데 이렇게 고엽제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이런 증상들이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예? 이런 증상들이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제가 올란 갔다 온 지 한 피부는 한 10년 예. 10년 올란 갔다 와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그런 병이 발생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신경계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계통에도 한 10년 정도 세었을 때 신경하고 피부 같이 이렇게 말초가 오고 피부가 안 좋게 그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지금 앓으면서 그렇게 되면 아마 일을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네. 예. 일을 못하면 경제 사정, 이 가정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어렵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그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미안하시겠네요. 예, 집사람이 그 생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본인은 아무 그 생활을 못하고 예. 아무는 그 일을 못했습니다. 어. 그 너무나 그 아픔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때로는 이 걸음을 못 걸을 그런 정도도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고통이 많이 심했던 것은 지난날에 그 많이 났습니다. 네. 그 약을 이제 심한 약을 먹으니까 네. 독한 약을 먹으니까 그 간도 안 좋아지고 아. 또 심장도 안 좋아지고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독한 약으로 인해서 네. 또 그 약이 독해 나니까 또 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도 해보고 간이 안 좋아가지고 네. 조직 검사 해보니까 그 간에 너무 약이 독하다 보니까 간이 부담이 오는 거예요. 사실 뭐 저희들 뭐 한 일주일 정도만 알아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20년 그렇죠. 동안 예. 뭐 그 후유증으로 또 그 약으로 인한 피해로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이 사회나 정부 쪽에 바라는 것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십니까? 예,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좀 해봐요. 그러세요? 예. 뭐 오랫동안 이렇게 병을 알아오셨기 때문에 예. 특히나 이 사회나 또 정부에 바라는 점이 참 많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에 바라는 예. 거.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하시죠. 예. 저희들 고엽제 환자들 다 정부에서 바라는 거는 지금 명예회복입니다. 네. 예, 명예회복은 참 이거 국방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참 나라의 몸을 충성을 다했고
그 제부인데 갔다 온 거, 군에 갔다 온 그 제부인데 예. 지금에 참 50이 넘어가고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무슨 노동력이 뭐 있습니까? 지금 뭐 그렇다 해서 뭐 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저물어가는 해에 생에 얼마 남지 않는 그 나이에 정부서부터 저희들을 명예 회복을 해주면은 이제 남은 여생이라면 좀 살다가 네. 좀 눈을 감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회원들이 되지 않겠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속히 국가유공자가 빨리 되었으면은 네. 다 그 고엽제 환자들의 그 소원이고 네. 전부 다 그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예. 지금 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명예 회복이 정말 절실한 것이다. 예, 우선 그렇습니다. 예,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명예 회복의 방법론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방법은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역학조사를 마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고통이 너무 심해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하신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진찰을 받으면서 여쭤봤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고엽제가 뿌려지고 나서 10년 이내에 조사를 했을 적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지금 뭐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와가지고 역학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정부는 즉각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국가유공자로서 시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 18,500명 되는 후유증 전후의 소속의 회원들도 일괄 국가유공자로서 명예회복이 빨리 돼야지 뭐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까? 그런 증상이어서 아니면 전부 다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도 명예회복을 해서 시혜택을 받는다고 되면 다 같이 명예회복을 해서 시혜택을 받아야지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의증 그 자체를 저희는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역학조사를 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좀 답답한 이제 그런 말씀이셨는데 오늘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데 저에게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금이나마 좀 건강하게 남은 생을 좀 사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의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고엽제 피해 때문에 지금 병까지 얻으시고 또 나이까지 들어가시는 이 분들의 바람은요,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내가 젊은 날에 이렇게 몹쓸 병을 얻었지만 젊은 날에 그래도 떳떳하게 싸웠다고 내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명예회복이 좀 됐으면 하는 그것 한 가지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고엽제 후유증이 의심되는 후유의증을 앓고 있는 이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좀 인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또 이와는 좀 이견을 갖고 계신 보훈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월남전. 전쟁은 이미 끝이 났지만 아직도 그 아픔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로 나간 그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얻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손끝, 발끝이 저려오고 마침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고엽제 후유증.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 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70년 월남전에 참전했던 국군 장병들은 부산항 환송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두에서 손을 흔드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떠나면서 목청껏 군가를 불렀지만 가슴에 눈물이 흘러내렸을 그들. 그렇게 31만 명의 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됐고 이제는 돌아온 병사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지금껏 고통받고 있습니다. 월남전이 끝난 지 23년이 지난 지금 99년 3월 보훈병원 검진 등록 결과 현재 고엽제 후유증은 2,399명이고 고엽제 후유의증은 14,997명입니다. 고엽제 후유증은 말초신경병부터 버거병, 폐암, 호두암까지 총 12종류의 질병에 해당되고 후유의증은 중추신경장애부터 심상선, 건선 피부병까지 총 21종류의 질병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난 70년대 모든 이들의 환송을 받으며 베트남으로 떠나갔던 장병들은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남은 모습으로 이곳에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을 앓고 있는 전우들은 아직도 의학적으로 애매한 용어인 후유의증이 하루빨리 후유증으로 판정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당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명예회복도